네,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4주차 본론 첫 번째 영상으로 이번 4주차는 다양한 입력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3가지 세트를 지금 마련을 해놨는데 지난 3주차 거랑 이번 거랑 해서 2주어치 첫 번째 세트가 마련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가장 자주 사용되고 이 부분을 잘 가져가야 뒤에 있는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의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조금씩 재점검을 해가면서, 원래 제가 영상을 가급적이면 한 큐에 다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부분적인 촬영을 해가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이번 시간은 크게 1부랑 2부 두 개로 나뉘어 있고, 1부는 3주차 내용에 대한 복기에 해당하는 이제 슬라이드화를 해서 우리들 모두가 어느 정도 균등한 내용을 조금 더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 우리 .xml 파일과 .java 파일, 이 두 가지 파일 그 자체랑 이 두 파일이 대강 어떤 느낌, 각각의 의의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살짝 좀 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왜 굳이 이렇게 두 파일로 나눠서 하나의 액티비티를 구성하도록 만들었나에 대해서 조금 읊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 제목이 뷰와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뷰에는 어트리뷰트들이 있었죠. 텍스트 뷰라든가 텍스트 어트리뷰트 그렇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해서 살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F로 수업인데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의 다음 정도 단계 되는 수업인데,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을 이번 F로 수업에서 나만의 앱을 만들 때 조금 더 마음 편히 접목하기 위해 우리가 텍스트 프로세서.java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고, 거기다가 클래스 정의, 메소드 정의를 적었던 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살짝 읊어볼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면 지난주 내용 정리 1부 내용이 끝이 나요. 자, 그 다음 2부는 이제 이번 주 제목인 다양한 입력 방법들이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텍스트 뷰랑 버튼이랑 에딧 텍스트 이렇게 3가지 뷰를 직접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constraint 배치하기 위한 조건을 직접 걸어가면서 화면을 구성해 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팔레트라고 적혀있는 그 탭을 보니까 그 3가지 말고도 상당히 많은 뷰들이 미리 마련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4주차 2부에서는 그들 중에는 일단 사용자 입력을 우리 앱 안으로 끌어오기 위한,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앱을 만들기 위한 입력 이벤트를 야기할 수 있는 뷰들 몇 개를 조금 더 줄여서 같이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강생 친구들은 이 영상 다 본 다음에 과제 넘버2를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과제 넘버2는 우리 시험 연습용으로도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과제 넘버2 정도 했으면 우리 시험의 실기 파트는 조금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럼 시작을 해보죠. 자, 여러분은 이제 영상 틀어놓고 자신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면 우리가 늘 만들어왔던 그 프로젝트가 뜨잖아요. 거기 적혀있는 코드들 같이 한번 구경해 보면서 지난 시간 내용을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우리 앱은 이런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자바 폴더 안에 어쩌고저쩌고 안에 원래 메인 액티비티.java 들어있었고 텍스트 프로세서.java를 우리가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res, 리소스 폴더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xml 파일을 우리가 꺼내가지고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고쳐가면서 하나의 앱을 만들기 위해 다루게 될 파일들은 .java 파일과 .xml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고, .java 파일들은 주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자동 완성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손대게 될, 키보드를 열심히 치게 될 파일들이고, .xml 파일들은 이제 프로그래머보다는 앱의 뒷면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이 앱의 얼굴은 어떤 식으로, 이 앱이 읊어낼 텍스트들은 한국말 버전이면 어떤 느낌으로 등등을 미리 지정해 두기 위한 XML 파일들이 존재했어요. 괜찮아요? 얘네 둘은 더블 클릭했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방식도 판이하게 달랐죠. .java 파일은 우리 다들 알고 있다시피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자들 보여주고 말아요. 색깔도 칠해주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글자들 보면서 적절한 위치에 커서를 갖다 대고 키보드를 열심히 쳐서 우리 앱에 걸맞는 .java 파일을 구성하게 돼요. .xml 파일은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한 건 마우스를 써서 디자인 창에서 이 앱이 실행될 때 화면을 상상해가면서 화면 구성을 할 수 있었죠. 물론 .xml 파일도 원론적으로는 .java 파일이랑 동일한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텍스트를 직접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의 의미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 모드를 써서 편집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 정도로 회상을 해둔 상태에서 원론적인 내용부터 접근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들 또한 어엿한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품들이 여러분의 핸드폰 내지는 여러분의 에뮬레이터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 내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쭉 만들게 될 안드로이드 앱들 역시나 그러한 컴퓨터 위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린 지금 자바를 써서 .java 파일을 작성해 가면서 그 앱,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전 수업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미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 봤던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F5를 누른다든가 해서 실행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파일에 어떤 부분이 실행되고 이 파일의 이 부분이 실행되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난다 라는 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당시는 초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접 인지를 하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면 .py 파일 하나를 붙잡고 거기서부터 실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붙잡은 .py 파일의 가장 윗줄부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분이 처음 붙잡은 그 .py 파일의 마지막 줄까지 다 읽은 시점이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의 마지막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파이썬에 임포트문 이런 것도 있었기는 하죠. 근데 임포트 랜덤 엔터라는 한 줄이 내가 맨 처음에 붙잡은 그 .py 파일 내지는 그 친구가 임포트하는 다른 .py 파일에 적혀 있어야지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random.py 파일에 적혀 있는 파이썬 문장들을 실행을 할 거예요. 자, 물론 오해할 수 있는 수단은 엄청나게 많지만 의미 관점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의 경우를 볼까요?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던 C 프로그래밍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의 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c 파일들 중에 어딘가에 반드시 단 하나만 존재하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 정의가 있고 우리의 C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그 main 함수의 내용물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main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곧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었어요. 메인, 정의, 닫는 중괄호를 만나면 내 프로그램 실행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메인 닫는 중괄호 만나기 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꼭 적어둬야 됐었어요. 자, 물론 이제 메인을 호출한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내가 정의해둔 함수들 중에 가장 먼저 호출되고 가장 나중에 내용물 실행이 끝나는 게 메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코드 덩어리예요. 그죠?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내가 작성한 여러 문장들 내지는 여러 함수, 자바 같은 경우는 메서드긴 하지만 아무튼 들이 똘똘 뭉쳐있는 거고 방금 봤듯이 가장 처음 실행되는 문장, 가장 나중에 실행될 문장 같은 개념이 존재하고 문장이야말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코드 파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예요. 근데 프로그램은 코드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없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여러 메신저라든가 파일 전송기라든가 하다못해 게임 같은 것들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보거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앱을 켜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반적인 목표는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실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바깥에서 데이터를 업어오고 바깥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안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등등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쪽은 조금 지금 시점에선 논외로 치고 워낙 당연한 내용이니까요. 아무튼 여러분의 앱,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바깥에서 가져오거나 바깥으로 던져주기 위한 코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문장을 적어가며 작성을 해 두셔야 됐어요. 파이썬을 예시로 들면 input이라는 함수가 있고 print라는 함수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파이썬 3 같은 경우는요. C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scanf, printf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걔네에 대한 호출식, 특히나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함수들, 입출력 함수들에 대한 호출식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적어줘야 됐어요. 그걸 안 적으면 아마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게임 프로 영상이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번 4주차고 중요하니까 살짝 기초 프로그래밍 얘기를 섞어봤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그런 느낌이구만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일반적으로 작성해왔던 그런 파이썬 프로그램, C 프로그램과는 실행 양상이 조금 달라요. 자, 걔네 둘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코드, 끝나는 코드 이렇게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거 실행한 다음, 요거 실행하기 전 그 사이 부분에다가 적절한 문장을 우리가 직접 적어줬어야 됐어요. 안드로이드 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onCreate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pt_launch_onClick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정의를 적었었고 나중에는 process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적은 적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작성한 메소드들,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손댄 메소드들은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절대로 가장 먼저 실행되지 않아요. 걔네들은 메인과는 완전 동떨어진 메소드들이에요.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앱을 딱 켰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적어놓은 메소드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호출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우리의 일반적인 C 프로그램의 main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main이 끝나면 프로그램 끝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onCreate가 끝나면 우리 앱이 끝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onCreate는 단순히 이 앱을 슬슬 화면에 띄울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잠깐 호출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다 끝나면 그 메소드 내용물 실행이 끝나는 친구예요. 괜찮아요? onCreate 실행이 끝난다고 우리 앱의 실행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은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앱 같은 경우 심지어 에뮬레이터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앱은 우리 핸드폰에 배터리가 남아있는 이상 기계 자체가 활동을 정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핸드폰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onCreate 메소드의 실행이 끝난다 하더라도요. onCreate 메소드, onClick, 이벤트 핸들러, 프로세스 메소드 등등의 실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앱은 여전히 계속 켜져 있고 사용자가 edit 텍스트 부분에다가 터치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자신이 원하는 입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버튼도 언제든지 누를 수 있어요. 원래 걸리거나 하지 않는다면요. 자, 그 말은 이 앱은 여전히 사용자의 터치 입력,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하기 위한 코드가 실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는 반드시 반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적은 코드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적어놓은 코드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터치가 입력이 있었나? 없어. 그럼 잠깐 쉬지 뭐. 와 같은 느낌의 코드가 우리 안드로이드 앱 안에 들어있어요. 그 코드는 정말 당연하게도 우리 앱이 언제 꺼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앱이 켜져 있는 동안 항상 그 짓을 하도록 구성을 해놔야만 해요. 괜찮아요? 배열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3칸짜리 숫자 3개가 담겨 있어요. 그 숫자 3개를 다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코드 3번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0번째 칸에서 가져와서 더하고 1번째 더하고 2번째 더하고 결과를 출력한다. 자, 3이라는 몇 개냐, 몇 번이냐와 같은 숫자가 고정돼 있다면 반복 구조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 사용자 입력을 몇 번 체크를 해야 되냐가 이 앱의 실행 시나리오에서는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더 이상 이 짓을 안 해도 될 때까지 터치 입력이 있었나? 키보드 입력이 있었나? 뭐 특별히 없으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뭐. 그와 같은 느낌의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반복 구조 안에서 만약에 진짜로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다가 방금 띄었다 라면 onClick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하도록 적절한 메소드 호출식 또는 그 메소드 호출을 야기하는 다른 어떤 수식이 적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반복문의 실행이 끝나면 아마도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앱은 실행을 끝내게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반복 구조가 뒤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적지 않은 우리 앱의 뒤편에 있는 별도의 코드들이 동작을 함으로써 방금 살짝 언급했던 것들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자가 조작을 했을 때 그 기기, 센서들이 감지한 각종 입력들 보니까 이거 런치 버튼 누른 거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런치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로 호출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미리 작성해둔 다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정의되어 있는 여러 메소드들 중에 적절한 거 하나를 호출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입력을 읽어온다는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온다는
프로그램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밖에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또는 내가 직접 외부에 있는 뭔가를 읽어와서 그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이거 더 이상 살아있을 필요가 없구만, 죽어야겠어 해서 앱의 실행을 중단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앱 끌려면 일반적으로 백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백 열심히 누르면 보통 사용자가 실수로 백 버튼 누르는 거를 고민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진짜로 종료를 하시려고요?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죠. 거기서 확인 누르면 자기 자신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적은 적 없는 코드들이 끊임없이 실행됨으로써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런 작업들을 앱 실행 도중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자, 여기 살짝 표기되어 있는 미리 작성해 둔 다른 파일. 자, 우리 앱은 자바 프로그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java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일부가 돼요. 근데 .xml 파일은 그렇지 않아요. .xml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실행 도중에 내 자바 프로그램이 읽기 위한 읽힘의 대상으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xml 파일에다가 내용을 적고 Shift F10 눌러서 그 앱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우리 앱의 뒤에서는 그 파일, 그 .xml 파일의 내용을 적절한 타이밍에 읽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읽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java 파일의 우리의 메소드 정의 안에다가 .xml 파일의 몇몇 내용들을 읽어와서 사용하도록 이런저런 코드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들이 우리의 목표에 맞는 적절한 시점에 발생하도록 도움을 해둘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java 파일에 우리가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을 구성하는 수식들, 주로 메소드 줄식들을 적어두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부연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ctivity_main.xml 파일 내용의 일부분을 끌고 갖고 왔어요. 그때 대충 이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xml 파일, 요 XML이라는 형식, 포맷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자, 지금 이렇게 텍스트 모드로 보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막 HTML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막 헤드, 바디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XML 형식은 기본적으로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포함 관계는 요 여는 곱세, 닫는 곱세, 그 다음에 여는 곱세 슬래시 닫는 곱세와 같은 식으로 어떤 친구의 일종의 영역을 이 텍스트 파일 안에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거랑 뒤에 거 사이에 또 다른 뭔가에 대한 동일한 느낌의 꺽쇠역을 닫고 내용을 적어둘 수가 있어요. 자, activity_main.xml 같은 거 보면은 가장 바깥에는 안드로이드 X. 어쩌고 저쩌고 해서 constraint layout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 안에 텍스트 뷰하고 슬래시 닫는 곡세, 그 밑에는 버튼하고 슬래시 닫는 곡세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XML 포맷에서는 이런 하나하나를 XML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constraint layout 엘리먼트 안에 텍스트 뷰, 버튼 등등의 엘리먼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XML 엘리먼트들에는 각각의 이름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엘리먼트만의 우리가 직접 지정해 줄 수 있는 XML 어트리뷰트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어트리뷰트는 요 꺽쇠 열고 닫고 하는 거에서 이름 바로 뒤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게 요 엘리먼트에 대한 어트리뷰트,
뷰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괜찮아요? 텍스트 뷰라고 적혀있는 엘리먼트를 보면 일단 이름이 먼저 뜨죠? 여는 곡사하고 이름이 먼저 나오죠? 텍스트 뷰예요. 이 엘리먼트 이름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XML 파일은 기본적으로 엔터키나 띄어쓰기라든가 등등을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치냐를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엔터키 3번 치는 거랑 1번 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빼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텍스트 뷰 엘리먼트에는 안드로이드 콜론 ID,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 등등의 어트리뷰트를 세팅하기 위한 XML 코드가 적혀 있어요. 자, 요거는 constraint layout이라는 엘리먼트도 마찬가지죠. 어트리뷰트 우리가 적진 않았지만 어트리뷰트들, 앱, 툴즈 등등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onstraint layout은 어트리뷰트뿐만 아니라 그 친구에 포함되는 다른 엘리먼트들, 쉽게 말하면 내용물들도 지금 적혀 있는 상태예요. 자, 포함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론적으로는 우리 앱의 텍스트 뷰를 3개를 보여주고 싶다 라면 텍스트 뷰라는 이름의 XML 엘리먼트를 총 3개를 적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어트리뷰트 값을 지정해 주는 것도 .xml 파일을 써서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뷰는 화면 왼쪽 위에 배치시킬 거고요. 마진은 이런 식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안녕하세요 느낌표를 맨 처음에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xml 파일에 미리 적어둘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작성해둔 activity_main.xml 파일의 내용은 일단 Shift F10을 누르면 우리 앱 안에 내장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돼요. 여러분 APK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실행 개념이 아니라 약간은 좀 파일 느낌, 저장되어 있는 나중에 우리가 터치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어떤 물건으로서의 앱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런 느낌의 앱에 탑재된 상태로 담겨 있다가 앱을 딱 켜면 그 앱을 구성하는 자바 코드들 중에 특정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익히게 돼요. 그리고 activity_main.xml 파일의 내용은 우리가 만들었던 앱에서는 바로 이 부분 미리 적혀 있었긴 하지만 setContentView 호출식이 적혀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읽히게 돼요. 자, 의미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봐도 돼요. 우리 그때 이 setContentView 호출식 적혀 있는 문장을 컨트롤/ 해가지고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실행을 했더니 화면에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activity_main.xml 파일에 적어놓은 텍스트 뷰 엘리먼트,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안녕하세요 느낌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앱이 읽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전까지는 그 .xml 파일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화면에 안녕하세요가 보였어요. 근데 그 XML 파일의 내용 자체를 읽는 코드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뭘 적어놨든 우리 앱은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적혀있는 대로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xml 파일 자체를 꺼내와서 읽는 거랑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쑥 한번 살펴보고 거기 적혀있는 그대로 뭔가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거랑은 살짝 별개긴 해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어떤 게임은 민가 같은 데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면 10초 막 로딩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름을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괜찮은 게임들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안에 있는 풍경 같은 거 사람들이 인사를 한다거나 하는 게 바로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게이머가, 사용자가 언젠가는 문을 열 거야. 엄청 높은 확률로 열 것 같아. 하면 그 문 안쪽, 그 민가 안의 상황이 적혀있는 파일들을 미리 읽어왔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미리 읽어왔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처음부터 게임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이 또 느려질 거예요. 우린 지금 바깥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어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건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오기는 하되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문을 열 때까지 그 읽어온 내용이 저 사람의 게임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까지는 읽기만 하고 그에 대한 부가적인 처리는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물론 내가 지금 어떤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만 읽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집들에 대해서는 읽어올 필요조차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읽는다랑 읽은 내용을 토대로 뭔가를 수행한다는 타이밍이 조금 다른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해요. .xml 파일은 미리 다 읽어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뭔가를 수행하는 코드가 바로 여기 있는 setContentView라는 친구예요. 가 현실적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지금 앱으로 4주차 진행하는 시점에는 setContentView를 호출하는 시점에 .xml 파일의 내용이 반영된다. .xml 파일을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자, 적혀있는 대로 뭔가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그 시점에 또는 그 이전 시점에 걔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니까 이 부분을 납득하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룰 수 있었던 setText 같은 거에서 안녕하지 마세요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었던 우리 앱이 실행 중일 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텍스트뷰 인스턴스는 이러한 두 파일, .xml 파일과 .java 파일의 조합을 통해 그때 onCreate가 호출될 때, 다시 말하면 앱의 실행이 막 시작돼서 화면 구성을 준비하려고 할 때 어떻게 .xml 파일에 적혀있는 각종 어트리뷰트 값이 반영된 상태로 생성되게 돼. 자, 인스턴스란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object라는 단어는 아마도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object라는 단어는 매우 중의적으로 현재 쓰이고 있어요. 근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현재 남아있는 어떤 실물, 메모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실물을 나타내는 object라는 단어를 자바에서는 instance라고 쓰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 부분은 지금 갑자기 instance란 단어가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마일드하게 실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약 그게 버튼이거나 하면 실제로 눌러볼 수도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만든 앱에 있었던 텍스트뷰 인스턴스는 언제 만들어졌냐는 .java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특정이 돼요. 그리고 그 인스턴스가 딱 만들어졌을 때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질 것이냐는 .xml 파일을 토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가 여러분이 애플 수업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파일을 두 개를 다뤘는데 우리 앱이 실제로 실행될 때 존재하게 될 특정 인스턴스에 대한 구성 역시나 두 개의 파일에 서로 다른 내용을 각각 적어가면서 특정할 수 있거나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문자 R하고 점 찍고 하는 그 R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클래스였어요. 형식이에요. .java 파일이랑 .xml 파일은 원론적으로 완전 별개의 세 개의 친구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미리 .xml 파일의 내용을 파악을 해둔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java 파일을 작성할 때 어떤 .xml 파일의 어느 부분 또는 어떤 .xml 파일 그 자체를 사용할 것인가 등등을 우리 자바 프로그래머가 조금 더 수월하게 수식을 적을 수 있도록 이 R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우리 대신 뒤에서 직접 적어줘요.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자, 이 클래스 R은 이런 느낌이에요.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던 .xml 파일들을 먼저 읽어서 심지어 이건 앱이 실행되기 전 시점이에요.
그 앱을 만들려는 과정 중에 .xml 파일들을 먼저 읽어서 그 파일들에 담긴 내용물들을 열람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열람한 내용들 중에 일부를 나중에 자바 코드로 특정할 수 있도록. 자, 이 클래스 R은 명백히 XML 세계가 아니라 자바 세계의 친구예요. 자바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 프로세서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적고 거기다가 메서드 정의를 적듯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클래스 R에 대한 정의, 클래스 R에 소속되는 필드 내지는 메서드 정의. 사실 필드 선언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우리가 나중에 자동 완성 당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선언들을 그 가상의 중괄호 안에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름들만 정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각각의 이름에 대한 적절한 숫자들을 지가 알아서 서로 다른 숫자들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름 자체는 우리가 .xml 파일에서 id라는 어트리뷰트를 지정함으로써 정해요. tb_helloworld 같은 느낌. 이름은 우리가 정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1:1 매핑이 되는 숫자가 존재를 해요. 그죠? r.layout.activity_main이나 r.id.tb_helloworld 그 두 이름은 다 인트 형식 필드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 맘대로 요상한 숫자들을 서로 다르게 는 어쩌고 해가지고 지정해 놓는 거 우리가 컨트롤 Q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xml 파일 내용을 토대로 클래스 R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어주는데 그때 필드 선언을 열심히 적어주는데 그 필드들은 인트 형식 필드들이고 그 필드의 이름은 .xml 파일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필드들의 맨 처음 담겨있는 값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모든 이름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줘요. 자, 우리는 그렇게 선언된 자바 세상에서의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 목표에 맞는 적절한 이름을 골라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그와 연관된 숫자를 쓰도록 우리만의 자바 코드를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숫자를 setText 안에 밀어넣는다든가 심지어 setContentView 메서드 호출할 때 그 숫자를 활용한다거나 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바 코드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건 우리 켜자마자 안녕하지 마세요가 보이도록 onCreate 메서드 정의 내용물 밑에 두 줄을 추가했던 그 시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setContentView가 호출되는 시점에 activity_main.xml 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만들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둔 텍스트 뷰 인스턴스는 화면 뒤에 tb_helloworld라는 아이디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일종의 사전 같은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물론 실제로는 이 tb_helloworld라는 길다란 이름 대신에 그 이름에 대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매핑 시켜놓은 숫자를 써요. 그래서 어떤 숫자에 대해 어떤 인스턴스가 있나 와 같은 느낌으로 사전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요건 여러분 어쩜 파이썬에서도 들어본 적 있었을 그런 개념이에요. 뒤에는 사전이 하나 있고 그 사전은 어떤 숫자에 대해 메모리 저기 있는 저 인스턴스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꾸준히 갱신해 가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마도 아까 전에 그렇게 만들어서 등록해 뒀을 그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특정을 해서 꺼내와서 사용을 하려면 우리 역시나 새 컨텐트 뷰 내용물과 동일한 느낌으로 그 이름, 그 아이디, 사실은 그 숫자를 써서 사전을 뒤져서 꺼내와야 돼요. 이때 우리는 미리 만들어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름 R을 써서 r.id.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써서 수식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빨강색으로 네모쳐진 find view by id라는 친구는
우리가 숫자 하나를 제시를 하면 앱 뒤에 있는 사전을 펼쳐보고 그 숫자에 대해서 지금 생성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뭐냐를 찾아가고 그걸 꺼내서 우리한테 리턴해주는. 자, 요거랑 사실상 동일한 매우 비슷한 관점을 텍스트 뷰 인스턴스도 있고 정말 당연하겠지만 스트링 인스턴스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생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strings.xml 파일 내용을 토대로 이미 어딘가에 생성은 해놨을 바로 그 스트링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특정하고 싶을 때 r.string. 하고 그 스트링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해둔 이름을 써서 수식을 작성할 수 있고 그 수식을 어떤 텍스트 뷰에 대한 setText 메소드를 호출할 때 바로 안에다가 그 수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클래스 R 정의할 때 activity_main.xml 파일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당연하게도 strings.xml 파일도 본다는 거예요. 다만 strings.xml 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안녕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string 인스턴스를 생성을 미리 해놨을 텐데 그게 언제 생성하냐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요 r.string.msg_negative라는 수식을 적고 그 수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실행하기 전 시점까지는 알아서 앱 뒤에 있는 코드가 그 스트링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r.string. 어쩌고저쩌고를 써서 미리 생성되어 있는 그 스트링 인스턴스들 중에 하나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조합해서 최종적으로는 setContentView 호출하고 있는 그 시점에 생성되어 있을 텍스트뷰 인스턴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이전에 언젠가는 반드시 생성해놨을 그 스트링 인스턴스로 지정하는 setText 메소드 주식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onCreate 메소드의 가장 아랫부분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Shift F10을 눌렀다면 우리 앱이 화면에 보이는 그 시점에는 이미 화면의 한가운데 있는 그 텍스트 뷰 인스턴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안녕하지 마세요 느낌표로 바뀐 상태로 사용자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우리 지금 옆에 링크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게임 프로 쪽 기초 부분, 자바 기초 부분 영상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돌아오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납득이 안 되면 뒷부분은 모래성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정말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에서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 기회다 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우리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두 부류의 파일, .xml 파일과 .java 파일들을 다루는 기본적인 양상이에요. 여전히 안드로이드 앱은 프로그램이에요.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java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실행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java 파일에 적혀있는 메소드 정의 내용물을 꾸밀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름 R을 써서 그 동일한 프로젝트의 곁다리로 있는 .xml 파일들의 내용들 일부를 특정하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사실 첫 번째 건 거의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거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두 번째 클래스 R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해뒀다. 우리가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을 수 있는 다양한 이름들, 필드 이름들에 대한 선언을 미리 해뒀다. 근데 그게 .xml 파일 내용이 반영돼 있다. 라는 게 포함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클래스 이름 R 써서 r.id.tb_helloworld 또는 r.layout.activity_main, r.string.msg와 같은 그 수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실행할 때 조금은 그거보다 이전 시점 적당한 타이밍에 미리 읽어놨던 .xml 파일 내용을 토대로 해당 문장이 실행되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전에다 등록해두는 작업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 같은 경우는
미리 생성 및 등록을 해둔 인스턴스를 r.id. 어쩌고저쩌고 해서 찾아갖고 우리가 나중에 다룰 수 있도록 적당한 이름에다가 담아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원론적으로 본다면 r.string.msg와 같이 미리 생성 및 등록을 해둔 인스턴스를 단순히 특정하는 것만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텍스트 뷰는 우리가 직접 꺼내와갖고 find view by id로 우리가 직접 호출해가지고 그 tb라는 이름에다가 세팅해두고 스타트를 하고 있죠. tb.setText를 하면 위에서 tv는 find view by id를 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그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바꾸는 효과가 났어요. 근데 setTex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링 인스턴스를 직접 꺼내와가지고 던져주는 건 아니죠. 우린 단순히 숫자만 던져주고 있어요. r.string.msg_negative 같은 느낌으로. 근데 setText라는 메서드는 그렇게 숫자만 던져주면 알아서 지가 스트링 사전, 아마 따로 마련되어 있겠죠. 그 사전에 가서 적절한 스트링 인스턴스를 찾아갖고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도록 메소드 내용물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는 살짝 뉘앙스가 다르니까 지금 시점에 조금만 구분해 놓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로 써본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걔네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무방할 거예요. 자, 이런 조금 번잡한 내용을 미리 납득을 해두시면 나중에 우리 수업에서 다루게 될 안드로이드 환경에 이미 존재하는 또 다른 여러 부분들, 더 난해한 부분들을 뭐 이런 걸 미리 다 만들어놨대? 천재들인가? 이걸 일반인이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놨어? 라고 한숨만 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왜 굳이 여러 가능성들 중에 왜 굳이 이런 느낌으로 각각의 이름들, 각각의 요소들을 구성을 해놨나를 납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시점에 살짝 우리가 R 얘기 나오면서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지가 직접 자바 코드를 적는 애예요. 뭘로? .xml 파일 내용을 토대로 클래스 R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xml 파일 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가끔은 .java 파일 내용을 변경할 때는 가급적이면 건전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건전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자, XML 파일에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특히 여러분이 직접 XML 코드를 수정하다가 심각한 오타가 나서 XML 파일의 포함 관계가 깨진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java 파일 돌아가서 자바 코드를 작성을 시도를 하면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 클래스 R 정의를 정상적으로 적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자동 완성을 보여줄 수가 없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 앱의 구성과 전혀 맞지 않는 우리의 의도와 맞지 않는 자동 완성 결과를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고치는 건 이제 온전히 사람의 몫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java 파일이든 .xml 파일이든 그 우리 빨강색 마크들 여기저기 뜨는 거 확인했었죠. 그렇게 오류가 지금 발견된 파일이 있다면 일단은 그 오류를 없애놓고 다른 작업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이에요. 여러분이 오류가 왜 났는지 알고 있고 나 그 이벤트 핸들러 곧 정의할 거거든 하고 마음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이 지금 예측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 라는 걸 감지를 했다면 다른 일은 일단 제쳐두고 그 오류가 왜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를 파악을 해서 걔를 미리 고쳐놓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 이거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지 하고 주석 처리를 하거나 .xml 파일 같은 경우는 일단 임시로 적당한 어트리뷰트를 미리 지정해 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막아놓고 다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시는 게 건전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는 다른 파일들의
지가 했던 일이 뭐가 있나를 기록을 해둬요. 우리 눈에 보이는 파일만 하더라도 되게 많았잖아요. 뭐 매니페스트니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당분간은 평소에 다룬 적 없는, 우린 지금 액티비티 하나를 붙잡고 반학기 동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 메인 액티비티를 구성하지 않는 다른 파일의 내용은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가급적 여러분의 손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strings.xml 같은 경우는 이미 배웠으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아마 귀찮아서 우리 수업에선 다들 안 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쓸 줄 아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부분, 특히나 막 매니페스트 막 이런 거 적혀있는 파일, 또는 여러분이 파일 탐색기에서 직접 하드디스크에 우리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담겨있는 그 폴더를 직접 들어가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존재해요. 그들 중에 일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지 혼자 있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해 놓은 파일들이에요. 걔네들은 가급적이면 메모장으로 열어서 수정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 이전까지 이런 거 했었지. 지금 자동 완성하라고 미리 적어놨던 거에서 꺼내와서 보여줘야지. 했을 때 정상적인 것만 보여줄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좀 더 건전한 결과만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일부 영상 앞부분에서 .xml 파일이랑 .java 파일 얘기를 시작할 때 .java 파일은 주로 프로그래머들이 다루는 파일들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xml 파일은 디자이너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방금 전까지 봤던 그런 관점에서 프로그래머랑 디자이너 사이의 협업 관계를 현재 우리 수업에서의 대부분의 앱 만들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거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도 조금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을 보면 지금 별표 마크가 찍혀 있는데, 만약에 수업 자료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 별표가 찍혀 있으면 그 수업 자료, 그 .pdf 파일에만 들어있는 내용은 절대로 우리 수업의 시험에 출제되지 않음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4주차 수업 자료는 맨 앞에는 별표가 안 찍혀 있었고 이 중간에 일부분만 별표가 찍혀 있는 상태예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범위가 요 별이 붙어 있는 슬라이드들만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프로그래머랑 디자이너 얘기는 조금 곁다리에 해당하는 살짝 바깥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은 더 편하게 상상만 해가면서 구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강생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같이 보고 있는 전강생 친구들도 별표 마크를 조금 참고를 해서 무게감을 살짝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점에는 여간에서는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살짝 끌어와가지고 다루는 내용들에도 별표 마크는 붙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애프로 수업에서는 그 정도의 느낌의 요소는 엔간하면 다루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 측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면 우리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하나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2개의 파일을 미리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2 파일은 주도적으로 다루는 요소가 서로 달랐어요. 자, .xml 파일 먼저 보면 .xml 파일 같은 경우는 tv_hello_world, bt_input 등등과 같이 각 뷰들의 ID를 직접 지정을 했어요. 자, 요 텍스트 뷰가 tv_hello_world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건 명백히 .xml 파일이에요. 그리고 그 ID를 토대로 앱이 실행되는 도중에 사전에 등록되고 자바 코드에 의해서 꺼내와가지고 사용하게 될 해당 뷰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인스턴스가 실제로 생성된다면 가장 초반에는 이런 어트리뷰트를 갖도록 최초에는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적어놔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xml 파일에 XML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를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지정하는 어트리뷰트에는 각 뷰들의 위치,
뭐 마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크기, 최대 크기 할 거냐, 최소 크기 할 거냐 우리 골라봤었죠. 그 다음에 특정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의 이름을 그 뷰에 대한 예를 들면 onClick attribute 값으로서 미리 적어둘 수가 있었어요. 자, .java 파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적는 거죠. .xml 파일에서 지정해둔 그 아이디들을 통해서 그 중간에 이제 클래스 R이 들어있긴 하지만 아무튼요. 그 아이디 이름들을 직접 수식으로서 적음으로써 지금 내가 타이핑하고 있는 이 자바 문장, 자바 수식에서 어떤 뷰 인스턴스를 사용할 건지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find 해오고 싶은 뷰 인스턴스가 tv_helloworld냐 아니면 bt_launch냐를 자바 코드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XML 파일에 적혀 있을 아이디들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는 앱이 실행되는 도중에 setContent view를 호출함으로써 이미 생성되어 있음이 보장되는 뷰 인스턴스들의 attribute를 getText, setText 등등 읽거나 변경하도록 적절한 수식, 적절한 메소드 호출식을 적어둘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적어두고 세미콜론 찍어서 자바 문장을 완성을 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지금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둘로 나눠서 다시 한번 적어봤는데 방금 전 내용들이랑 같이 생각해보면 확실히 다르긴 하구만 이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건 사실이에요. 우리 앱은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이 맞단 말이에요. 사실은 .xml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java 파일만으로 동일하게 눈에 보이고 동일하게 동작하는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setContent view라는 메서드는 우리가 숫자 하나를 던져주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xml 파일을 읽고 그 내용에 걸맞는 적절한 코드를 실행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코드도 어차피 자바 코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의 키보드를 써서 해당 코드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자, .xml 파일은 기본적으로 포함 관계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뷰들이 항상 깔끔한 포함 관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건 조금 여러분이 잘 모르겠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바 코드 짜는 프로그래머가 원한다면 자신이 직접 새로운 텍스트 뷰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걸 화면에 띄우거나 아니면 그 인스턴스의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는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뭐 어트리뷰트 변경하는 자바 코드는 우리도 이미 작성을 해본 적이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하게 될 앱의 구조 및 실행 흐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경우에는 동일한 .java 파일로 뷰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어트리뷰트를 지정하고 어트리뷰트 값을 읽거나 변경하는 그 일련의 코드를 한 파일에 몰아서 다루는 느낌이 돼요. 물론 여러 .java 파일로 나눠서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프로그래머가 자바 코드로 뒤에서 뭐 하지 하고 씨름하는 동안 다른 여유 있는 팀원들이 약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xml 파일을 사용해서 이 앱을 어떻게 화면에 보여줄 거냐 등등의 디자인을 따로 해둘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실제로 실습을 할 때도 .java 파일은 일단 남겨두고 .xml 파일 먼저 컨트롤 탭 해갖고 돌아간 다음에 이런저런 어트리뷰트를 먼저 지정해보는 게 가능했었죠. 물론 onClick attribute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적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메소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기는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아직 .java 파일이 거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XML 파일만 건드리는 것만으로 앱의 외적인 구조를 먼저 손을 대볼 수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xml 파일은 그 구조가 .java 파일에 비해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들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xml 파일만 써도 다룰 수 있는 것, 방금 얘기했던 UI 설계 같은 것들이요. 는 프로그래밍의 중심에 해당하는 자바 코드랑 별개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xml 파일 직접 텍스트 고치는 것보다는 그 디자인 모드를 써서 하는 게 훨씬 편했잖아요. 그 디자인 모드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xml 파일이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그런 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제 괜찮은 개발 도구들은 .c 파일, .java 파일 등등 안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서 마치 디자인 모드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또닥거려서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케이스도 제공을 하기는 해요. 근데 .java 파일 같은 코드 파일들은 마우스로 깨작거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커버하는 게 불가능해요. 요거는 약간의 스케일상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마우스로 써서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뭐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쪽은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우스로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제공을 하는 거에 불과하고, 자바나 C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훨씬 더 넓은 스케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자바 코드, 실제 C 코드를 작성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게 안드로이드 환경만의 특징은 아니고, 요즘 등장하는 상당수의 GUI라는 걸 다루는 환경에서는 이런 느낌의 프로그래밍 파트랑 디자인 파트를 별도의 독립적인 파일로 구분해서 다룰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다들 제공하는 추세예요. 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HTML 같은 거 보면 스크립트 태그가 따로 있잖아요. 스크립트 태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js 파일이나 뭐 이런 걸로 옮겨놓고 쓸 수도 있죠. 네, 이 정도로 하면 .xml 파일이랑 .java 파일에 대한 얘기는 걸쭉거 지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뒷내용이랑 연계를 하기 위한 뷰, 어트리뷰트, 이벤트에 대한 정리 살짝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뷰와 어트리뷰트예요.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텍스트 뷰와 같이 앱의 시각적인 구성, 화면 구성에 쓰일 수 있는 형식들을 뭉뚱그려서 뷰라고 불러요. 자, 실제로 텍스트 뷰라는 이름의 자바 클래스는 뷰라는 이름의 자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긴 해요. 여러분 상속이니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상하관계가 있다 정도로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실제로 존재하는 뷰 인스턴스들은 어떻게나 무엇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지닐 수가 있어요. 이걸 안드로이드에서는 어트리뷰트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모든 텍스트 뷰 인스턴스들은 텍스트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를 지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예시에서 봤던 그 tv_helloworld라는 아이디를 통해서 관리되는 그 텍스트 뷰 인스턴스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은 안녕하세요 느낌표에 해당했어요. 초기 어트리뷰트 값은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대충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던 변수 내지는 자바스럽게 본다면 필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단순한 변수, 단순한 필드랑은 살짝 느낌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우리는 아무튼 어떤 형식 데이터를 담기 위해 존재하는 친구고, 각각의 이름이 부여되어 있는 친구들이고, 인스턴스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친구니까 좀 변수나 빌드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해요. 자,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상당히 친절하게 우리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어트리뷰트 이름을 미리 지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모든 텍스트 뷰 인스턴스들은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그거에 맞춰서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자동 완성이라든가 등등을 무리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get 텍스트, set 텍스트 메소드 정도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어트리뷰트는 데이터 쪽이랑 관련된 이름이었다면 이 이벤트라는 이름은 코드 실행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주차 영상에서도 살짝 시간을 들여서 언급을 했었죠.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앱이 실행되는 도중에 특정 뷰에 대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메소드로 호출할 것이냐, 실행할 코드를 미리 지정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바탕으로 실행 도중 특정한 시점에 우리가 미리 지정해 둔 그 코드를 실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다가 띄었을 때 내지는 이 앱이 실행 준비가 대충 끝나서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을 때와 같은 뉘앙스의 얘기가 튀어나오면 그쪽 동네 얘기가 이 이벤트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건 다행히도 보통은 그 이벤트의 명칭, 언클릭과 같은 명칭에 그 시점을 납득할 만한 단서가 존재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언클릭, 언퀘이트 말고도 다양한 이벤트 이름들을 접하게 될 텐데 이름만 봐도 영어 공부를 했다면 이름만 봐도 대충 이런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구만 이라고 여러분이 쉽게 유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그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어떤 메소드로 호출할 거냐,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냐를 미리 지정하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어트리뷰트를 지정함으로써 진행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xml 파일의 어떤 뷰에 대한 onClick attribute 값으로서 적절한 메소드 이름을 적어둔 거였어요. 여기도 코드 예시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이번에는 .xml 파일의 버튼, 발사 버튼에 해당하는 XML 엘리먼트로 오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방금 전이랑 유사하게 set content view로 호출함으로써 새 버튼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적혀있는 버튼이라는 이름의 XML 엘리먼트 내용물을 읽고 거기 적혀있는 onClick은 bt launch onClick 이라고 적혀있는 이 내용 토대로 지금 생성하고 있는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는 적혀있는 어트리뷰트 값과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지정되게 돼요. 여기는 이제 메소드 이름은 실제 이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스코프 개념 같은 것들도 살짝 들어있기는 해요. 아무튼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복잡하게 앱을 만들 예정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코드 예시상에서 왜 발사 버튼을 누르면 이 메소드가 호출되냐에 대한 근거가 .xml 파일에 적혀 있었다라는 건 중요해요. 그것만 들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같은 것들이랑 살짝 느낌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메서드는 메서드 정의를 적음으로써 우리가 새로 도입을 하죠. 그리고 그 메서드 정의는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문장들이 몸통이에요. 이 메서드로 호출한다라는 건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xml 파일에 메서드의 이름을 적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메서드의 내용물, 그 자바 문장들을 통째로 .xml 파일에 적어두는 건 못하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문장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구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안녕하세요로 하든 안녕하지 마세요로 하든 걔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관점이에요. 무슨 글자를 미리 세팅을 해둘 거냐. 근데 언클릭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메서드의 이름을 지정해 두고 있어요. 메서드의 이름 자체는 데이터로서, 텍스트로서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랑 동일한 이름에 가장 가까운 메서드를 나중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호출하도록 구성하는 건 set content view가 해주고 있어요.
약간 한 단계 간접적이죠? 만약에 .xml 파일에 자바 코드도 적을 수가 있다면 onClick 은 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그거는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xml 파일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요소들만 적혀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다른 곳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안드로이드는 이래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정의를 main activity.java에 적었을 때는 잘 동작하는데 text processor.java에다가 pt_launch_onClick이라는 정갈한 이름의 메서드 정의를 잘 적어놨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벤트 핸들러랍시고 적어놨을 때는 setContentView가 그 메서드로 호출한다 라고 제대로 연결을 못 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 정도 스케일에서는 내가 어떤 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필요하다. 메서드 정의를 적어야 된다. 라면 가급적이면 그 뷰에 대한 내용을 적는 바로 그 .java 파일에다가 해당 메서드 정의를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한계점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쪽은 일단 그냥 메인 액티비티 .java에다 당분간 적어두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지정까지 다 끝났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앱 실행 도중에 사용자가 그 버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발사 버튼이란 말이에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 뒤에서는 그러한 사용자의 입력을 감지를 해서 지금 저 버튼에서 손을 띈 게 맞다라면 해당 버튼 인스턴스의 onClick 이벤트 핸들러로서 지정되어 있는 pt_launch_onClick이라는 메서드를 실질적으로 호출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관리적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때 그 1번째 인수 자리에 이 이벤트의 발생을 당한 그 뷰 인스턴스가 뭔지를 담아서 호출을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버튼 인스턴스가 여러 개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그 각각의 버튼 인스턴스에 대해서 완전히 동일한 이벤트 핸들러가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1번째 인수가 발사 버튼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면 저장 버튼에 해당하는 거냐를 확인하는 분기 구조를 집어넣거나 함으로써 무슨 버튼을 눌렀냐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이쪽은 살짝 관리적이고 onClick이나 이따가 2부에서 나올 또 다른 뷰들, 또 다른 이벤트 핸들러들에 대해서도 약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 있는 규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onCreate는 살짝 얘기가 달라요. 그 친구는 이런 자잘한 버튼 하나하나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아예 메인 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가 통째로 하나 새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화면에 띄울 준비를 하고 있을 때와 같은 정도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걔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그쪽을 주의 깊게 구경하는 건 우리 수업의 후반부에서는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쪽은 논외로 두고 onClick 이벤트나 우리가 보통 다루는 자잘한 뷰 단위 스케일에서는 1번째 인수를 통해서 이 이벤트 발생을 야기한 뷰가 뭔지를 특정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도록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때 1번째 인수 자리에 적절한 걸 넣어가지고 호출을 해준다. 라고 담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 정도로만 살짝 오늘 띄워두고 이 이벤트 얘기는 2부에서 앱 하나를 새로 같이 만들어 보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뷰랑 어트리뷰트, 뷰랑 이벤트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우리 텍스트 프로세서 .java 만든 적 있잖아요. 우리 안드로이드 앱은 역시나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기초 프로그래밍 지식 또는 자바 지식을 있는 그대로 내 앱을 만들 때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은 입력과 출력, 양상이 그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복잡한 앱을 만들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내 앱의 복잡도를 넓혀가기 시작할 때
원한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java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해서 내용을 작성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만드는 .java 파일은 기본적으로 뭐 클래스 R이니 XML 파일이니 이런 것들이랑은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연결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텍스트 프로세서 .java를 우리가 작성할 때는 자동 완성 같은 걸 보여줄 때 일반적인 자바 요소들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 원래 알고 있었던 자바 지식들을 내 앱에 반영을 할 때는 메인 액티비티 .java에서 요래요래 해보는 것보다는 별도의 .java 파일을 작성해서 진행하는 게 현 시점에선 아마도 조금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싶다라면 텍스트 프로세서 .java처럼 스태틱 메소드들을 별도의 .java 파일에 정의를 해도 메인 액티비티 .java에서는 코드 구성 도중에 필요한 상황에 텍스트 프로세서 .process와 같은 느낌으로 적절한 메소드 줄식을 적어가면서 쓰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파이썬에서도 여러분 임포트 타임 한 다음에 타임 좀 슬립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남이 미리 마련해둔 함수들에 대한 함수 줄식을 적어서 쓴 적 있죠. random.randint 등등이요. C에서도 여러분이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 모든 걸 다 때려넣을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메인 정의 위에 별도의 함수 정의들을 살짝 미리 적어놓고 메인 코드 짤 때는 해당 함수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호출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미리 메소드를 정의를 해두고 싶은데 걔가 순수 자바 스케일에서 동작하는 친구다라면 별도의 .java 파일 만들어서 거기다가 스태틱 메소드 정의해놓고 나중에 호출해서 쓰도록 사용 방법도 그때랑 대충 유사한 거고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당연하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도 안드로이드에 특화된 이름들을 쓰는 타이밍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요소들은 순수 자바 바운더리 안에 머무르는 그런 느낌의 내용도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제시하는 각종 예시들도 나름 순수 자바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별도의 .java 파일을 만들어서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까지 하면 우리 4주차 1부 내용이 얼추 끝이 나요.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지난 3주차 때 우리가 현장 학습해가면서 구경했던 내용들이에요. 막상 이렇게 읊어보니까 그럭저럭 적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한 번 더 살펴봤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기간에는 간단하게 수업 자료 PDF 파일 한 번 더 쓱 구경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은 마시고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곧 이어서 업로드되는 2부 영상 이어서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2부에서는 우리가 앱 하나를 새로 만들 예정이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미리 켜두시고 살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